2014년에 셀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 셀이라고 하는 학술지는 그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과학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 학술지에 한 편의 논문을 실을 수 있으면 인생이 후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권위가 있는 학술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꿈에 그리는 학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술지에서,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동물의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2001년도 네이처 논문에 실은 것처럼 암이 발명하겠죠? 암 발명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고 했던 그 암 유전자 억제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쓸 때는 암 유전자 억제제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하지만 동물에서 할 때는 그보다 더욱 완벽하게 그 유전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완전 억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치료가 된 걸로 끝나지 않아요. 2주 후에 재발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2주 후에 재발하는데,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2차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2차 암 유전자 돌연변이 조금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로 암을 일으킨 다음에 그 암 유전자를 완벽하게 차단을 시켜도 인체에서 나타나는 암 환자가 재발되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은 어디서 신약을 개발했다는 뉴스 많이 나오죠. HLB에서 무슨 간암 신약을 개발해서 미국 승인을 기다리겠다는 거, 또는 유한양행에서 렉나자를 개발해서 그 우수한 항암제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이론은 다 욕이 있는 겁니다. 이 이론에 입각해서 암 유전자를 억제함으로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에 입각해서 암 유전자 억제제를 개발하는 것이고, 더욱 우수한 암 유전자 억제를 개발하면 우리가 더욱 우수한 치료 효과를 거둘 것이고, 언젠가는 암을 완치시키고 재발 없는 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논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수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어느 한계 이상은 되지 않고, 그 한계는 아마도 이 암 환자의 평균 수명을 약 1년 반 정도 연장하는 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위험의 감소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이것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게 이런 내용. 이거 얼마나 슬픈 논문입니까? 이런 논문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프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무시합니다. 학술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여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 벽에 박치게 하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암 치료 전략을 세우지 않고는 기존의 전략만으로는 한계를 돌파할 수 없다고 하는 기념비적인 논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왜 인간의 과학적인 논리로 해서 거기서 내려진 결론, 암 유전자를 억제하면 암 치료할 때 결론을 내렸는데 왜 암을 치료를 못하는가? 그건 뭐 때문이냐면은 과학은 관찰을 하고 관찰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그 모든 철학적 기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찰 자체에 한계가 있으면, 그러면 인간이 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여드린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2차 대전 때 폭격기가 독일을 가서 폭격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폭격기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냥 대공 방어망에 걸려서 격추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격추율을 줄이고 그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것인가를 해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그 항공 그 폭격기의 총알 자국을 쫙 검사했어요. 그때 그 미국에서 그 명망 있는 수많은 통계학자들이 거기에 동원이 돼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가장 경제적으로 격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때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총알 자국이에요. 여기다가 철판을 대면은 그러면 튼튼해지겠죠. 근데 비행기라고 하는 건 공중에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리 가고 그다음에 폭탄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무거워지면 폭탄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중량에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어디에 총알이 가장 많이 맞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이런 데다만 철판을 두껍게 대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데 비행기 설계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격추율 감소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과학자들을 보고 이게 왜 안 될까 그걸 궁금하고 해보니까 관찰을 다 못했어요. 돌아온 비행기만 관찰했어요. 격추된 비행기는 관찰을 못했어요. 근데 격추된 비행기를 관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과학의 한계예요. 관찰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알을 만든 비행기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맞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왜 없냐? 여기에 총알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총알은 여기도 맞아야죠. 근데 여기 맞은 비행기는 못 돌아온 거예요. 격추돼서. 그러니까 철판을 어디다 대야 되겠습니까? 여기다 대야죠. 근데 미국에서 낸 결론은 여기다 댄 거예요. 그러니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과학자들은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관찰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비행기에서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동물의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도입하면 암이 생긴다 하는 이 실험 결과, 2001년에 H에 발표된 이 결과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 논문입니다. 이게 한 편의 논문이 아니고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이걸 흉내낸 수많은 수천 편의 논문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논문을 부인하지 못해. 다 재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문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암 유전자 돌연변이만으로 암이 발생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 되다 보면 이 제목만 보면은 그렇하지만 이 논문을 잘 읽어보면 이 한 마리 동물에다가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넣어줬냐면은 수천만 개의 세포에다가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세포 한 개마다 한 개의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가지는데 그거를 수천만 개의 세포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수천만 개의 암이 생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클로널 디지즈라고 해요. 한 개의 세포에서 기원해서 덩어리를 만든 거. 그러니까 천만 개 세포에서 오리진이 되면 천만 개 암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서 만드는 암을 만든 덩어리를 잘 보면은 이게 동글동글하게 덩어리 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덩어리 하나하나가 한 개의 세포에서 기원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몇십 개밖에 안 돼요. 뭐 어떤 거는 몇 개. 그러니까 이 동물이 암을 일으킨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암을 만든 숫자의 개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수천만 개의 세포 중에서 몇 개만 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암 유전자 돌연변이만으로 암을 발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개의 세포 중에 10개가 암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999만 9,990개의 세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포는 다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암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1000만 개 중에 10개 정도 되는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암을 만든 겁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걔네들은. 세포가 수천만 개 되다 보니까 이 세포 중에 우연한 그 유전적 변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연한 유전적 변화를 자기 어콰이어한 받아들인 그 세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 우연한 기회라는 게 뭘까요?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들어와서 이 세포들은 대부분 99.99%는 다 죽었는데 그 죽지 못하고 살아남게 만드는 어떤 분자적 사건이 거기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포가 살아서 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해서 동물의 돌연변이 암 유전자 도입하면 암이 발생한다. 저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암이 발생했죠. 근데 그 세포들이 다 암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돌연변이 암 유전자만으로 암이 발병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가 꼭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재현할 수 있었던 수천만 개의 세포의 암 유전자 도입하고도 단 몇 개밖에 암을 못 만드는 그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과학을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이렇게 산꼭대기를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경로를 갈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보통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이 이제 그 통상과학이에요. 근데 통상과학이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변칙 사례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암제를 개발했는데 아니 원래는 이것이 표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표적을 정해서 하면은 그 부작용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써보면 그 부작용이 그렇게 그 기대처럼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고 또 환자가 이 이론에 의하면 치료돼야 되는데 자꾸 재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변칙 사례가 생겨요. 이 변칙 사례를 여기서 통상과학계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예외적인 것이 있다. 약물이 대사돼가지고 약물 내성이 생겨서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암 발병 이론이 틀려서가 아니고 이거를 적용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세포 안에 흡수가 된다니 배변하는 이런 다양한 경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물 내성이 생겨서 작용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 내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패러다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약물 내성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려를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이것이 변칙 사례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겪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80%의 환자가 치료 후에 재발을 경험한다. 이거는 변칙 사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현상인 것이죠. 그러면 이 통상과학은 더 이상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 이론이 과학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뒤집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항상 기득권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 문제 같은 경우도 대대손손 지지들 집안은 그 토지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대에서 바닥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득권 세력에 새로운 세력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서로 설득해서 되지가 않아요. 이 통상과학이 서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대학에 있는 수많은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제약회사의 수많은 직원들, 그 다음에 그 약을 쓰고 있는 임상의사들, 전부 다 통상과학의 기초에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배워왔던 통상과학이 틀린 것이라고 말을 인정하게 되면 이 대학 교수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통상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하던 제약회사 연구원들은 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통상과학에 몸담고 있던 그 사회 세력들이
요 과학혁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혁명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만 이게 엎어지게 되고 새로운 이론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이론이 과연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엄정하게 연구된 과학에? 근데 이제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사멸시켜야 되는 것이 암치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질병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데 그동안에 굉장한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생제예요.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했을 때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치지 않고 미생물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그렇지가 않아요. 암은 원래 그 기원이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일부분이었던 세포가 유전자 하나, 몇 개가 변형이 돼서 암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암세포의 생존 원리가 정상세포의 생존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약으로 쓴다고 해도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표적항암제가 암 유전자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이 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거는 정상세포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세포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면은 암세포도 억제되지만 정상세포도 억제돼요. 그리고 암 유전자를 억제하게 되면은 사실 암 유전자 억제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암 유전자를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죽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암세포가 암 유전자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어딕션이라고 하거든요. 암세포가 암 유전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암세포도 마찬가지. 이거를 암 유전자 억제하게 되면은 그런 어딕션 때문에 그 암세포가 많이 죽는데 문제는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끊는다 다 죽나요?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사멸시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다 죽일 수도 없어요. 일부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남은 세포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의 기원이 우리 몸의 원래 정상세포가 일부 변형돼서 된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을 인간이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구별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정상세포가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옛날에는 이 암 특이적 항체, 항원 이걸 뭐라고 하면 캔서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하는데 암세포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세포 바깥의 단백질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암세포 특징을 세포 막에서 찾으면 거기다가 미사일 요법으로 독약을 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암세포가 살아서 우리 몸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외부에 들킬 만한 흔적을 다 지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면역세포가 항상 그런 걸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면역 방어 시스템을 뚫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아남아서 암 덩어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외부에 완벽한 가면을 썼다는 얘기예요. 포장을. 간첩이 들어와서 이게 예를 들면 간첩이 북한에서 나온 간첩 같으면 어딘가 달라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아예 태어나서부터 남쪽에서 태어나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은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암세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면역 치료법이라든지 또는 표적항암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골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만인 거예요. 생명체가 가진 오묘함을
이제 너무 깔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서론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너무 지루하세요, 혹시? 아니요. 괜찮으세요? 이 암의 정의를 보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거. 이게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거. 이게 이 두 가지 조건이 암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것은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서 일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다 이해가 되셨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 생성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가 많이 빈약해요. 근데 이 중에 첫째, 이 죽어야 할 세포가 어떤 세포냐는 거예요. 암과 관련해서 볼 때는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한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는 죽어야 할 세포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것이 죽지 않으면 세포가 죽는데요. 동물이 죽는데. 그러니까 이 동물이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획득한 세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물에다가 수천만 개의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넣었을 때 한 몇 개만 암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획득한 수천만 개의 세포의 거의 대부분은 죽어야 할 세포이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근데 몇 개의 세포는 왜 암을 만들었을까요? 이 세포가 어떻게 하다가 죽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몸에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 된 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죽일 수 있는, 선택적으로 그 세포만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이려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이미 이런 세포를 선별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그 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찾아내고, 그리고 암세포에서는 그 기능이 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기능을 복구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이 기능 복구를 통해서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적은 부작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이 세포가 완벽하게 제거돼버리면 재발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재발을 살펴보면 이제 재발을 보면, 요거 이제 재발 폐암에 대해서 가장 잘 연구되어 있는데, 폐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폐암이 처음 예를 EGFR 돌연변이 폐암 같은 경우는 EGFR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에 이 858번 그 라이신이 R1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 아미노산 한 개 바뀐 것 때문에 폐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돌연변이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제피틸, 요 이레이사라고 하는 약물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는 치료가 돼요. 그런데 1, 2년 내에 이 환자가 재발을 하거든요. 이 재발한 환자의 암세포를 보면은 이 암세포에는 요 L858R 돌연변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T790M 새로운 돌연변이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 제피티닙이라고 하는 처음 썼던 항암제를 써도 치료가 안 돼요. 이 약은 이 돌연변이하고 관련되어 있지 새로운 돌연변이를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T790M 돌연변이를 가진 이 환자는 L858R 돌연변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정상세포에서 재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 암을 일으켰던 암세포 중에 항암제에서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세포가 어떻게 해서 세컨더리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발하게 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79M 돌연변이를 억제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면 되죠. 그래서 아파티닌 뭐 이런 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약이 나와서 보면은 그럼 또 치료가 됩니다. 이 환자가.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약이 환자는 뭐 살아남는 게 몇 년밖에 안 되지만 약이 한 번 나오면 최소한 10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암에 걸려서 재발했을 때 저 약이 기다리고 있어주면 좋지만 약이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약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가 또 암에서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T790M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는 또 재발해요. 또 재발하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T797S 돌연변이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 환자는 L858R T790M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C797S 돌연변이를 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세포가 어떻게든지 해서 이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확률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걸 숫자로 좀 살펴보면